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할 그 종목의 이름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된 OLED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분석에 대한 이 의견들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조 9,088억 원,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코스피 시총순위로는 156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지분이 10% 미만이에요. 7.66%인데 우량주치고는 외국인 지분이 적은 편에 속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위하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지박 사업, 그리고 동박 사업, 그리고 OLED 사업이랑 화장품, 그리고 제약 소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도에 전지박 원천기술 보유한 룩셈부르크 동박업체 서킷포일을 인수를 했고, 2019년에 헝가리 공장을 신설하면서 전지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헝가리 타타바냐 지역에 총 1.2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9만 톤 규모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최대 그 주요 주주를 보면 예전에 원래 두산 그룹에 속해 있던 회사인데, 근데 이 M&A 작업을 거치면서 현재는 이 주요 주주가 이 스카이레이크 사모펀드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최근 추세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 영위하는 사업들이나 여러가지 업황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투자 모멘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예전에 이제 5월 기사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일본의 도요타 통상이랑 손을 잡고 전지박 업계 최초로 북미에 진출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이제 전지박 업계 최초로 북미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고, 2024년까지 이 3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본의 도요타 통상과 손을 잡고 전지박 업계 최초로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4년까지 3만 톤 규모 생산 능력 확보하기로 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일본 도요타 그룹의 무역 사업 계열사인 도요타 통상과의 북미 전지박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게 5월 달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동박인 전지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합작법인을 북미 지역에 설립을 해서 현지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최초의 세계 전지박 업계 최초의 북미 진출. 그래서 이제 이 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르면 오는 2024년까지 연간 3만 톤 규모의 전지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근데 이제 아직 정확한 공장의 부지나 증설에 대해서는 100% 확정된 바는 없고,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아직 100%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이런 기조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상당히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나왔듯이 전지박이라는 사업 내용이 앞에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 두 번째 이 투자 모멘텀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설명드릴 때 원래 두산그룹에 속해 있던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근데 이제 지금 M&A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삼형도 두산 솔루스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뀐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M&A 이후에 주력 사업인 동박, 전지박 사업과 그리고 OLED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그 전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상당히 그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고 혹은 손실 보는 그런 그 연도가 많았는데, 주력 사업을 딱 정해놓고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의 인수가 됐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든지 체질을 개선을 해서 혹은 수익성을 끌어올려서 좋은 회사로 만들고 다시 원래 매수했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게 사모펀드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첨단 소재 보면 전지박 사업 성장 기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기사에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두산그룹 계열사였던 두산 솔루스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에 인수됐다. 그래서 사명이 바뀌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구리를 얇게 만든 동박과 동박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음극재 코팅 소재로 쓰이는 전지박, 그리고 OLED와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자리를 잡은 이유는 전지박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거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관련주들 자체가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럽 전지박 생산 시설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게 전지박을 생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일하게 유럽에서 전지박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고객 타겟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전지박 생산 시설이 있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사로는 SK 넥실리스와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는데, 각각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를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직은 전지박 사업이 경쟁사 대비해서 미미하지만 유럽에서 생산 설비 증설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전지박 사업에 대한 얘기고, 또 이제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전지박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거래 내용 이렇게 나오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 3일 자사의 IR 자료를 통해서 2분기 배터리용 전지박에서 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왔죠. 사업부 매출이 꾸준히 나고 있다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이 전지박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하반기 갈수록 매출이나 수익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2분기에도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전지박 사업 외에도 지금 이 OLED 혹은 이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적으로 소재 사업에 대한 또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QD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런 기사 내용 볼 수가 있죠.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국내에서 드문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OLED 중심에서 QD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주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QD 잉크라는 것도 있고, QD 필러, 그리고 QD 디스플레이가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QD 디스플레이는 블루 OLED가 광원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루 OLED 위에 적색과 녹색 QD를 배치해서 영상을 표현하고, 적색과 녹색 QD가 디스플레이 색상을 표현하는 핵심 소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뿐만이 아니라 QD에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도 주력 사업으로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OLED 관련 부분인데, LG 디스플레이랑 OLED 핵심 소재 공급 임박했다라는 기사, 이 6월달 기사예요. 지금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기사 내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대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상은 자체 개발한 전공 수송층이고, 이 OLED 패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기존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화권 업체가 있었지만 이번 승인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 공급망에도 진출하게 됐다. 이달 안으로 양산 돌입할 예정. 이게 6월달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 사업인 전지박 사업, 동박, 그리고 OLED 관련 사업이 잘 이어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멘텀으로는 지금 10월 달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사업 부분을 분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바이오 사업 부분이 그 주력 전지박 사업이랑 합쳐져 있었는데 사업부를 분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경우에 기대되는,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부분들이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달에 바이오와 전지박 분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10월 1일에 정확히 분할 기일이고, 분할 방식은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바이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독립법인으로 신설한 후에 외부 투자 유치와 투자 활동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전지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생산 능력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 부분에서의 성장도 노려보겠다, 신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매출을 좀 더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이런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이 지금 바이오 사업본부 이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솔루스 바이오텍으로 바이오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이런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바이오 사업본부 분사를 통해서 이 전문성을 좀 높이고 사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바이오 사업본부가 전자소재 사업본부와 첨단 소재 사업 부문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사업본부 자체만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각각 나눠진다는 거죠. 전자소재는 전자소재로, 그리고 바이오는 바이오 사업 부분으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결과를 내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이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막 엄청나고 이렇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근데 이제 2분기에 매출이 922억 원이 나오면서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웠고, 여기 보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922억이고 전년 동기는 751억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나 전분기에 대비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21억 원인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줄었죠, 오히려. 그래서 줄은 이유가 헝가리에 아까 유럽 내에 전지박 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고정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지출이 적었던 거고, 올해의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서 비용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지금 그 어떤 회사들도 수익성이 엄청나진 않아요.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 감가상각이나 고정 운영비에 의한 수익성 감소가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주 잔고가 쌓여가면 당연히 수익 전환되는 시점이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부분으로 보면 전지박 사업 부분이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매출 922억 원 중에서 이 전지박 사업 부분 매출이 583억 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2분기 실적 중에 최대 매출이 339억 원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OLED 수요 증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3분기 혹은 하반기에 대한 얘기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4개의 전 사업본부에 걸치는 고른 매출 성장세가 3분기에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매출 확대는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수익성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모멘텀을 좀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지박 업계 최초로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 유효하고,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 주력 사업에서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월달에 바이오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함으로써 신사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살아있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을 최대치로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투자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는 최초에 이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7월 초 그쯤부터 해서 5만원에서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20일 조정 혹은 60일선 조정 지속적으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추세 자체가 하방이 아니라 21선이나 60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방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종목은 현재가 거의 최고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개선이 꾸준하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 올해 예상 매출 한번 볼까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 보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2021년도 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죠. 지배주주 순이익 247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247억 정도라고 봤을 때 시총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2차전지 시장 전체 그리고 OLED 시장 전체가 상승 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기준점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의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2차전지 관련주의 이런 주가 수익 비율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을 때 3조, 총 3조,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까지의 외형 성장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수익 비율이 80에서 100 정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강한 상승 보여준 뭐 LNF의 경우에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첨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 대표 종목들의 이런 밸류에이션 다 평가를 해봤을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향후에 시총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72,800원은 당연히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 이런 60일선이나 21선 근처에서의 조정일 때 비중을 담아가시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급도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2차전지나 OLED 소재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 흐름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급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성장성에 가산점을 줘서 이 종목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분석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섹터 종목으로 요청이 많은 종목들로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